안녕하십니까, 강종익입니다. 오늘 대박천국 3부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프리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띠링띠링 원고가 왔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기획특집 위기를 기회로 이재용 부회장 법적 구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급락을 해서 이 삼성전자 지금 급락하는 부분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뭐 이런 부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41% 정도 하락을 일단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급락에 코스피가 3,000선을 위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이해종이래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 구속이 되든 말든 그건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지, 이게 부회장이 법적 구속이 되었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혁신을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이 그러면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죠. 여전히 주가 흐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승승장구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으로 기업이 움직이는 그러한 시기는 일단은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밀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삼성전자 주가 흐름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부분만 하더라도 4만원 언저리 하던 주가가 96,8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더블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주도 아닌 것이 더블이 일단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3%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그래서 흐름이 깨졌냐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1월 11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대박천국 3부 그리고 우리 프리뷰 방송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89,500원 부분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89,000 그때 얘기했었던 89,500원 가격권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냥 조정받는 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삼성의 주가는 83,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 안에 그냥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캔들 자체가 그다지 3% 정도면 삼성전자가 작은 캔들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부분에 저점을 깨지지 않으면 그 종목 반등할 가능성도 일단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8만원 선 이탈 전까지는 그냥 눌림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봐주셔야 되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디램 가격 부분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좀 중요하죠.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XY 지수 자체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요건 이제 현물 가격인데요.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은 고정거래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업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 단지 이제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한데, 옆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흐름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호들갑 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추세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 이 추세 자체가 지금 8만원 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단순 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갈지 패턴으로 갈지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리는 게 아니라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다.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좀 중요하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방송 참고하실 분들은 11시
11시에 대박천국 3부에서 계속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기획특집 위기를 기회로 럭키 코로나주 임상 3상 전제 허가 공고 셀트리온 삼형제 정강 후약의 하락 전환이다. 셀트리온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려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지금 셀트리온 치료제 부분 자체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는 셀트리온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한 5개사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녹십자도 하고 있고요. 종근당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식약청에서 조건부 허가, 그렇죠? 품목 허가를 공고를 일단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하나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좋은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주가 움직임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냥 봐도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권이 지금 보면 가격이 한 36만 1,000원 정도, 2,000원 뭐 이렇게 되고요. 요 위에 올라서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로 가지 못하고 지금 딱 보니까 옆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부분은 이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을 좀 이탈을 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썩 그냥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요 하단 부분의 모습,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중을 쳤어요. 이제는 밀릴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의 하락 자체는 여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하락이에요. 여기 지금 요 추세에 대한 하락이거든요. 요 추세에 대한 이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눌림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일단은 내일 바로 가격이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일 바로 가격이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최선 하단이 27만 5천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27만 5천원에서 단기적인 60분 봉상의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면 60분 봉상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또 뭔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60분 봉상으로 지금 요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봉 추세입니다. 60분 봉상의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권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 10분봉을 한번 볼까요? 10분봉으로 딱 보면 오늘 끝판에 거의 뭐 거래가 막 엄청 터졌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엄청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가격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4만 원 언저리가 저항이 될 거거든요. 이 34만 원 위로 올랐으면은 다시금 이전 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4만 원 돌려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추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 놓으신 게 중요하죠.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저기 27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밀린다면 나는 한번 팔았다가 27만 5천 원 위에서 단기 추세가 전환되면 나는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27만 5천 원에서 반등을 한다면 난 그냥 한번 버텨볼래. 거기서 추세가 깨지면 그때 팔지 뭐. 아직까지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니까 난 그냥 홀딩해 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그러면은 짬짜면 뭐 이렇게 하듯이 반 팔고 반만 가지고 한번 볼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가 맞냐?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흐름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기회라고 하는 부분도 대응을 잘못하면 그게 또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기술적으로 잠시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특집 위기를 기회로 마지막입니다. 그쵸? 목표가 상향. 목표가 요거는 우리 작가님이 목표가죠. 목표가 상향. 현대차 그룹의 저평가는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 내 미래의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그룹 내 최선호주. 그러면 뭐 현대차죠.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뭔가 이제 혁신이 일어날 때는 소비자 단하고 만나는 그쪽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가 뭐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모빌리티 부분을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좀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요. 만약에 현대차 잘 팔기 위해서 수소 자동차가 되었던 전기 자동차가 되었던 연구 개발을 뭐 해야 될 겁니다. R&D를 해야 될 건데 R&D 누가 할까요? 현대차가 할까요? 현대모비스가 하겠죠. R&D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가 든다는 거죠?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 비용은 누가 가져간다는 겁니까? 현대모비스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을지 몰라도 실적은 예상보다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잘 나오겠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 5년, 6년 현대차가 물 먹는 그러한 실적이 완전히 물을 꽉꽉 먹어서 그냥 물배가 팍팍 터지는 그러한 시점을 딱 보더라도 현대글로비스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두 개의 차트를 비교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딱 눈에 들어와요. 뭐냐면, 자, 현대차 보도록 하죠. 현대차 부분의 실적을 보면 이게 현대차 실적인데, 지금 보면 매출액은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영업이익 같은 영업이익이 물 먹고 있죠. 물 계속 막 바닥을 파고 빡빡 바닥을 파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바닥을 빡빡 파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차 주가도 어떻게 되나요? 현대차 주가도 바닥을 막 계속 내려갑니다. 주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대모비스를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요. 주가는 이전 고점 언제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요번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실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 이전에 실적 좀 안 좋을 때 그때와 비슷하고요. 당기 순이익도 그때하고 비슷해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뭔가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말 많은 잔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어떤가?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하는 거니까 뭐 현대차가 수출이 잘 안 되고 실적이 잘 안 나오면 현대글로비스도 실적이 안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해요. 실적이 굉장히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고만고만하죠. 그렇죠? 고만고만한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막 현대차하고 같이 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더 좋아요. 근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좋겠지만 주가 상승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그걸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 저평가 종목이 좋아요. 현대글로비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로 가는 거고 난 성장주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현대모비스로 가는 건데 그 모든 걸 난 다 먹고 싶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현대차가 됩니다. 말이 됐다 빠르다. 그쵸? 자, 질문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획특집 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에 건설주가 빵끝.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뭐 주택 좀 짓는다고 건설주가 웃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건설주 못 고릅니다. 뭘 골라야 될까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오늘 왜 삼성물산은 밀리고 GS건설은 왜 올랐을까요?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TV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주가 빵긋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왠지 기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때문에 이게 건설주가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사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규 주택 사업 부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 자체는 있지만 이게 뭔가의 시그널에 대해서 건설주를 팍 살리는 그러한 부분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주가 요즘 하고 있는 행보 자체가 이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사가 요즘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면 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요즘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력 플랜트 시공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전력 플랜트 시공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도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수소가 됐던 뭐 복합화력 발전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쪽 부분으로 그러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향후에도 어차피 5G가 되고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자체가 전력 플랜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환경산업으로 막 달리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건설 폐기물 배출이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 폐기물 그 폐기 단가 자체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배출이 많은 건설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산업 관련된 회사들이 인수합병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기업인 EMC 홀딩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건설만으로는 조금 힘드니까 환경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S 동서도 뭐 했나요? 코오롱 환경에너지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지금 보면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 건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 이슈라든지 하는 쪽으로 달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이미 80% 중반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게 건설만 해가지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동남아라든지 하는 쪽으로 진출을 하려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해외 수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해외 수주 어디입니까? 중동인데 그렇죠? 중동 같은 경우에 요즘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오른대요? 아니요, 별로 안 오른대요. 그럼 중동에서는 수주를 많이 할까요? 수주 많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수주 부분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좀 이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 중에서 해외 수주가 많았던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내에 단순히 아파트 건설이 많아진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냥 고만고만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 최선호주 한선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제시는 하긴 할 거예요. 아마 저는 GS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 안에서 조금 전부 다 GS건설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걸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시 대박천국 그쵸? 3부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박천국 3부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공개방송을 하나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경제TV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까지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1시에 대박천국 3부 프리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11시에 방송에서 뵙고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한국경제TV 와우넷 사이트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사이트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따따 와우넷이라고 딱 들어와 보시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도 돼요. 이제 한국경제TV 산하에 있는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할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방송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프리뷰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시황도 해드릴게요.